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적었는데 저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데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빠져. 맞다, 우리 이렇게 밝게 하기로 했었죠? 맞아. 한마트면 또 다운되게 할 뻔했어. 다른 건 몰라도 열정 하나만큼은 취준생 못지않은 MC 서태훈입니다. 네,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는 예비 취준생 박쌤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지고 있는 강민혁입니다. 네. 오늘은 삼성인의 프로필 함께 보겠습니다. 학력은 서울 소재 4년제에서 전자전기공학을 전공했어요. 나이는 27세고요. 이번에 지원한 기업은 삼성전자 DS 메모리 사업부 공정기술직입니다. 향후 지원하고 싶은 기업도 삼성전자 공정기술 직무예요. 경험 경력을 보면요. 학점 3.7, 커말 1급, 오픽 IM2, 전기기사 자격증, 코딩 캠프 파이썬 수료, 반도체 설계 관련 교육 수료, 반도체 공정기술 교육원 실습 수료. 오, 되게 많이 했네요. 반도체 양성교육 국비과정 진행 중. 네. 고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정기술 직무 중에도 애치공정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데 삼성전자가 제공한 직무설명서의 직무 역량에서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고 저만의 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헷갈립니다. 두 번째 고민은요. 솔직한 저를 보여줬는데 광탈했습니다. 그대로 솔직한 저를 보여줘야 할지 남들이 말하는 자소서를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약간은 조금 MSG를 넣는 자소서를 자소설이라고 하는군요. 네, 맞아요. 예, 올 상반기 삼성전자에 지원한 이름부터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 진짜 실명이었으면 분명히 붙었을 텐데 삼성인 학생 우리 프로필을 읽어봤는데요. 강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반도체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네. 좀 꾸준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이 정도면은 서류에서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프로필만 네. 봤을 때는. 근데 뭐 자기소개서를 이제 뒷부분에 같이 좀 살펴보겠지만은 그래도 이쪽과 관련해서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는 모습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그저께 삼성 발표가 났어요. 최종 합격자 발표가. 아, 진짜요? 그래서 뭐 저희 학생들도 합격을 굉장히 많이 해서 뭐 연락을 많이 줬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기대하지 못했던 친구 합격한 친구들도 있고 이 친구가 최종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합격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합격이라는 게 진짜. 뭔가 그런 타이밍도 중요하고 사람의 어떤 인생에서 이 기업과 나는 과연 연결이 되어 있느냐 뭐 그런 것도 참 복잡하게 또 연결된 것 같아요. 너무 미신을 믿어라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할 수 있는 것들을 노력을 해보고 또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너무 거기 낙담하지 마시고 관련된 분야라도 계속해서 지원하시는 또 그런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고민부터 좀 어려워요. 먼저 공정기술 직무 중에서도 H공정, H공정인가요? 네, H공정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데 삼성전자가 제공한 직무설명서의 직무 역량에서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고 저만의 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헷갈린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나마 삼성에서는 이 직무설명서,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 채용 공고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이 정도면. 그 어떤 기업도 그 어떤 직무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떠먹여주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하셔야죠. 어떻게 공부합니까? 라고 하면 현직자 인터뷰? 얼마나 잘 나와 있어요. 삼성전자 블로그만 들어가더라도 이 예체공정 쪽으로 해서 엔지니어 분들의 인터뷰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 유튜브에도 친절하게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썼던 책들, 그리고 이제 뉴스들, 물론 그래도 궁금증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궁금증은 어느 정도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궁금증을 하나하나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업 분석을 해라, 기업 분석을 해라, 직무 분석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들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본인의 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헷갈립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강점이라는 거는 전공과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전공은 지식이에요, 지식.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내 강점이 이쪽 분야에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대체 이걸 어떻게 합리화하고 어떻게 생각해서 내가 직무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공계 지원자들은 전공 베이스로 직무를 선택하는 게 안전한 방법은 맞아요.
하지만 이 공정기술 안에서도 뭐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역량이 있다라든지 소통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트러블 슈팅에 대한 역량이 있다라든지 뭐 자기만의 어떤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직무를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결하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좀 더 이걸 구체화하는 과정인 것이지 100점 만점에 100점 100% 클리어하다. 그렇게 지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꿈이 수의사였었어요. 아, 진짜요? 예, 저 중학교 때부터 수의사였는데 오. 그냥 동물을 좋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제가 찾아보고 뭐 공부나 아니면 같은 뭐 대학교에 대해서 뭐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수능 7등급을 받고 원서에다가는 서울대 1지망 수의, 2지망 건대 수의 이렇게 썼더니 선생님이 장난치냐라는 말을 듣고 나서 그래서 개그맨 권유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제일 재밌었다고 하시더라고, 학창시절 중에. 그래서 그냥 좋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가 찾아봤어야 됐죠. 제가 진짜 그쵸. 수의사가 되려면은 어떻게든 자료를 찾아봤어야 되는데 좀 지식이 부족했던 그런 약간 반성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항목은 1번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서술하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딱 이름만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세미 씨, 이 문항의 평가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거는 자소서 쓸 때마다 나오는 질문 같은데요. 네. 로열티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 같습니다. 네. 오. 충성도. 나는 이 친구의 야망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뭐 맞지 않을까요? 약간 야망? 그쵸, 충성도가 있어야. 근데 근데 야망. 회사 내에서의 야망. 아. 나만의 야망이 아니라. 선생님. 뭐 비슷한 얘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맞췄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충성도, 로열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로열티는 뭐 이 회사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말 그대로 이 회사의 비전에 공감하고 이 회사의 사업 목표를 함께 달성하려는 야망? 좋아요. 함께 달성하려는 야망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 회사의 목표를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구체적이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첨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개의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 첨삭 좀 해주세요. 네, 학창 시절 취미가 일단 불안해요. 뭔가 이제 취미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수학 문제 풀길 정도로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던 16살의 꿈은 16살 이거 벌써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어떡해. 최고가 되려면 최고를 만나라라는 말처럼 메모리 반도체 시장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삼성전자와 함께라면 결국은 이 회사가 최고기 때문에 이 회사에 얹혀가겠다. 그 좀 뉘앙스가 지금 약간 풍겨지네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뭔가를 개발해 보겠다라는 건 너무 좋은데 네. 지금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는 가치에 공감한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지금 1위를 계속 오랫동안 했으니까 네. 이런 회사라면 같이 하면 더 좋지 않겠냐? 당연히 좋지 1위 기업이니까 너무 지금 회사에 얹혀간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솔직히 2위 방송사랑 일하고 싶어요? 1위 방송사랑 일하고 싶어요? 한 군데서만 일할 수 있다고 하면 원. 예. 당연히 1위 방송사랑은 일하고 싶죠. 한 군데만 한다면, 한 그렇죠. 군데만 한다면.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1위 기업에서 하는 건 알겠고 솔직한 건 좋은데 이게 너무 솔직해. 이런 솔직함은 회사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지원 동기나 입사 포부 쓸 때 가장 주의하라고 하는 게 너무 회사를 찬양하지 말아라. 삼성전자는 이미 이 이야기를 1000만 번은 들었어요. 1000만 번. 요번엔 야, 1000만 한 주 번씩. 사이에 더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1000만 번 됐어요. 11만, 왜냐면 200만 들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1000만. 10만 번이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거든요. 이게 당연한 거를 이렇게 쓰시는 거는 제가 봐도 좋은 건 아니고요. 차라리 1위 타이틀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고 당연한 거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일하는 DNA를 내가 봤을 때 이 기업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좋아. 근데 그냥 결과값만 보고 그냥 1위니까 하고 싶다? 나중에 삼성전자가 2위로 내려앉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때 함께 안 할 거예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이제 실습할 회로에 대해 미리 생각도 해보고 관련해서 수업도 임해보고 그다음에 또 반도체 수업을 들은 후에 계속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배우기 노력을 했다. 자,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은 네.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제 나중에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따라서 관련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노력을 했다라는 걸 좀 어필하기 위해서 쓰신 거거든요.
이게 이제 포부이기 때문에 그럼 구체적으로 본인이 입사해서 어떻게 관련된 직무에서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냐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강이 모여 바다가 되듯 이런 표현이 이게 전반적으로 좀 자기소개서를 많이 안 써보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너무 이게 지금 자소서가 약간 예. 일기처럼 작성이 된 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16살의 꿈은 뭐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고 네. 강이 모여 바다가 되는 작은 변화 혁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평상시에 이렇게 혁신과 관련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바다가 돼가지고 결국엔 더 큰 이제 뭐랄까 등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10년 후 열정, 패기, 정직을 겸비한 메모리 사업부의 아이고. 등대가 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뭐랄까 열정, 패기, 정직 이거 쓰지 말라고 했는데. 얘가 감성이 풍부한 거예요. 아, 너무 착하고 이분께 감성적이시고. 네, 예, 감성 예. 풍부.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 학생이 너무 부담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되게 잘 써야 되고 뭔가 막 의미부여라든지 그 인문계 학생들이 쓰는 것처럼 뭔가 좀 연결을 해야 된다 이런 압박을 느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안 적으셔도 돼요. 이렇게 안 적어도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네. 10년 후에 갑자기 열정도 생겼지, 패기도 생겼지, 정직도 생겼지. 갑자기 키워드가 막 엄청 많이 나오고 그다음 이게 지금 맨 마지막에 너무 이게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삼성전자의 그 IR 데이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적 데이터가 있거든요. 예. 네. 실적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4, 4분기나 하반기에 지금 삼성전자가 어떤 영향이 있고 지금 반도체 쪽에서도 그리고 메모리 쪽에서도 어떤 이슈가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좀 적으시면서 현실적으로 이런 이슈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내가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적는 게 더 좋다. 그래서 너무 우리 지원자 나름 이제 작은 변화, 즉 혁신 이런 습관이 있다라는 거 인정, 좋아요, 그건. 근데 그거를 입사해서 어떤 목표 달성에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너무 글을 서정적이고 감성적으로 쓴다는 건데 이렇게 안 쓰셔도 된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자, 이번에 저희가 직접 자소서를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쌤이 뽑은 광탈의 원흉! 원흉은 무엇인지. 자, 삼성인 학생이 쓴 자소서 문장은 바로 요겁니다. 수십 년간 써내려온 1위 타이틀은 저를 더욱 갈망하게 만들고, 아까 저희가 찝었던 부분이네요.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좀 힌트 좀만 주세요. 1위 타이틀이 아니고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1위니까 얹혀가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네를 계속해서 1위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너네 회사를 더 계속해서 1위가 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좀 어렵죠? 그래도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와 진짜 어렵다. 비슷한 느낌이지만 좀 다른 표현을 한번. 우와, 좋은 게 나오네요. 아니 어려웠어요. 야, 아니 처음으로 좀- 힌트가 뭐였죠? 저는 아예 힌트를 더 모르겠어서 그냥 아예 혼자 따로 쓰고 있었어요. 그냥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조금 어떻게 바꾸지? 바꾸려고 하니까 더 모르겠어서 왠지 선생님 듣자마자 할 것 같아요. 야, 요거는 한 500만 번 들었다. 아 500만. 아 저는 1000만 번을 봐. 해보겠습니다. 예. 최고의 배에는 선장 혼자만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엔 최고의 조타수, 항해사, 많은 선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의 선원이기 때문에 탁탁 먼저 하세요. 끝에 가니까 뭔가 좋아졌던 것 같은데? 야, 솔직히 여기까지 쓰다가 못했어요. 오케이. 아. 느낌은 알겠어. 느낌은 아시겠죠? 음. 아, 어렵다. 자꾸 원피스 생각나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쓰고 싶었어요. 삼성과 함께 1위 타이틀을 유지하고 싶다. 거기에서 더 나가서 그냥 막 영위, 세계 영순위가 되겠다. 함께 막 성장하자. 네, 이런 느낌? 자, 일단은 네. 그 수십 년간 써내려온 1위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슈를 해결해야 하고 제가 지원한 직무에서 그러한 이슈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면
저는 더 큰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간단했네요. 잠깐만,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 생각 못했어. 가서 들으면 다 그 생각 못했다라고 합니다. 예. 자소서 어려워요. 편집 반짝하고. 진짜. 네. 제가 쓴 거는 수십 년간 써내려온 잘못된 점을 뭐였지? 네. 이슈를 해결해서 자, 우리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시고 습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정말 선생님 말씀 들을 때는 굉장히 쉬운데 방금 배웠는데도 하려고 하니까 정말 턱 막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 취준생분들이 정말 하루하루 이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진짜 열심히 자신과 싸우고 있을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네. 그래서 더 응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오유환 학생의 프로필 볼 건데요. 학력은 서울소재대학을 졸업했고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나이는 31세, 지원 기업은 삼성전자라고 합니다. 향후 지원하고 싶은 기업은 삼성, 종합상사, 은행, 캐피탈 국내 영업 직무. 경험 경력을 보면요. 지난주랑 비슷하게 굉장히 많은데요. 야, 꽉 찼어요. 학점 3.43, 토익 925점, 오픽 AL, 한국사 2급, 태셋 1급, 워드 1급, 정보처리 기능사, 영어 시사 동아리 회장, 어학원 조교 아르바이트, 한국외대 코어 해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덴마크 워킹홀리데이 푸드트럭 근무, 재능기부 교육봉사, 코트라 코펜하겐 무역관 해외 인턴, 행안부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 한국무역보험공사 청년 인턴. 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유한 학생의 고민은 개인적으로 첨삭도 받았지만 서류 합격률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2020년부터 중견 사기업 서류에 단 한 번도 붙지 못했습니다. 학벌, 학점, 나이 모두 문제인 것 같아 자신이 없지만 용기 내 신청했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어떤 점이 문제고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받고 싶습니다. 예. 되게 고민만 들어보면은 뭔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 네. 반대로 저희가 봤을 때는 야, 이렇게 스펙이 훌륭할 수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올 상반기 삼성전자에 지원을 했었던 오유환 학생의 프로필이었습니다. 강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그 취업 준비와 관련해서 뭐 필요한 노력들은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본인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학벌, 학점, 나이 모두 문제라고 하셨는데 학점이야 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뭐 지원하는 직무를 고려했을 때 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학벌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서울소재대학이라고 하셨는데 어딘지에 따라서 좀 얘기가 좀 달라져야 되는지 어딘지 모르니까 좀 조심스럽고 나이는 31살인데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사기업을 지원할 때 뭐 일정 부분에 좀 감점이 있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근데 나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졸업 시점이거든요. 졸업 후에 공백기가 어느 정도로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감점 여부가 좀 더 결정이 될 텐데 뭐 전반적으로 어쨌든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자가 스스로 느끼는 것처럼 근데 이건 이제 상대적인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이 안 좋다고 느껴지니까 또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근데 이제 경험이나 이런 것들 꾸준하게 해온 걸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뭐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단 상사 그 다음에 네. 이런 B2B 쪽의 영업 이런 쪽은 일단은 또 준비하는 친구들의 또 스펙이나 이런 또 준비 정도가 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요? 진짜요? 전 지금도 엄청 훌륭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지원자가 일반 유통 영업이라든지 소비재 영업이라든지 약간 B2C 쪽으로 접근했으면 또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영상을 보는 B2C 지원자들은 그럼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 스펙이 낮다라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 영업 직무의 범위를 조금 폭을 좀 넓히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원자 삼성, 종합상사, 은행, 캐피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산업도 너무 또 좀 경쟁이 치열한 쪽으로 또 지원하고 계신데 물론 이제 중견기업도 지원했다고 하시니까 네네. 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일단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자기소개서인데 네네. 자소서를 좀 읽어봤는데 네네네. 좀 이거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폰을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오늘 잘 신청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잘하셨습니다.
네, 프로필을 보니까 지금 유한 친구가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서부터 느껴지는데요. 대체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저도 정말 모르겠는데 자소서는 뒤에 볼 거니까 우선 스펙에 있어서 부족한 점은 뭘까요? 일단은 스펙에 있어서의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그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가 좀 떨어져 보여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 그러니까 뭐 상사라든지 이런 해외 영업과 관련된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팀, 중국 팀 이렇게 되어 있다기보다는 뭐 희토류, 철강석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상품 카테고리별로 부서가 구성될 정도로 해당 상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 지원자는 이제 그런 느낌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또 오히려 또 이제 금융 쪽에도 좀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무역보험공사에 청년 인턴 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금융 쪽에 좀 특화해서 준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상품 카테고리 관심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게 좀 역량이 모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해외 쪽이라는 부분은 좀 갖고 계신데 이 해외 안에서도 어떤 쪽에 좀 더 관심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상품 이해도에 대한 카테고리에 대한 전문성이 조금은 이력서상에 좀 덜 드러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일관성 있게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허. 이젠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드가 꼽은 문제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항목은 넘버 3.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시오인데요. 세미 씨, 이 문항의 평가 의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치관을 묻는 질문 아닐까요? 자신의 가치관. 네, 자신의 가치관. 어허.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일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보다는 이제 강쌤한테 맞는지 네. 물어볼게요. 네. 답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가치관을 물어보는 건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엄청난 정보의 어떤 소음 속에서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뉴스에서 이렇다라고 하면 정말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건 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뉴스는 그럴 수 있다라는 느낌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이라는 게. 그래서 네.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원자가 좀 앞뒤 상황을 고려해서 명확하게 이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이제 이런 정보에 좀 뭐랄까 휩쓸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안 된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되게 중요한 건데 기업의 유사한 어떤 정서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은 이 기업 입장에선 이 이슈가 불편할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 불편한 거를 우리 지원자들이 굉장히 공감한다라고 써버리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 친구의 어떤 사상이 네. 어떤 정서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구나. 그런 걸 보여주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약간 기업적 정서를 담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말씀인지 좀 느낌이 오네요. 네.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첨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총 2개의 문단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 첨삭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배달의 민족. 지금은 소상공인과 상생할 때. 일단 서제목부터가 위험하고요. 이 내용만 봤을 땐 뒤에 있는 내용을 읽고 싶지가 않은 게 꼭 이 주제를 잡았어야 했을 거라는 느낌이 일단 강하게 듭니다. 이 상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네. 좋죠. 상생하면 좋은데 이런 단어는 그룹의 오너께서 할 수 있는 단어인 것이지 임직원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게 과연 좋을 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름 자기 기업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거를 안 좋게 좀 안 좋게 보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과연 이거 이렇게 좀 써야 될 것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뭔가 좀 불안해요. 일단 글 전개가 지금 그렇습니다. 자, 배민의 수수료 개편 체계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2가지 점을 줄 수 있다. 첫째, 독과점 문제이다. 독과점 문제이다. 단어가 너무 무서운 단어예요. 현재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이 경쟁하고 있는데 처음에 요기요와 배달통만 운영하던 독일 자본이 최근 배달의 민족을 인수합병하면서 우리나라 배달 시장을 독과점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둘째, 코로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 정서를 헤아리지 못했다. 국민 정서를 헤아리지 못했다. 코로나 여파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담에 대한 정책은 소비자의 반감을 샀다인데 자, 일단 이것도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기까지도 팩트예요. 팩트 사실은. 이런 시선이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약간 여기서 우리 지원자가 지금 명확하게 자기의 생각을 좀 담아내고 있지 못하잖아요. 네. 그럼 이 팩트가 본인의 생각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내놓았던 제로페이가 생각만큼 사용률과 인지도가 미미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점을 생각하면 공공기관에서 민간경제에 뛰어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공공기관에서 민간경제에 뛰어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슨 생각?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그냥 다 팩트만 거의. 예, 그러니까 이게 나열을 지금 우리 하시네요. 지원자는 여기서에서 본인의 생각을 담은 건 뭐냐면 소제목밖에 없는 거예요. 아, 배달의 민족 그러네요. 지금은 소상공인과 상생할 때 상생하라 이것밖에 없는 거고 네. 나머지는 그냥 뉴스에 나와 있는 걸 다 갖고 온 거지 우리 지원자 생각을 보여준 건 아니거든요. 아, 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네네네. 공공기관에서 민간경제에 뛰어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걸 네, 얘기하고 네. 싶은지가 좀 네.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제 좀 좋게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전반적으로 컨셉을 좀 잘못 잡았고요. 네. 이거는 그냥 우리 지원자의 생각을 정리한 게 아니라 이런 이슈를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러한 팩트에 대해서 네. 정리를 하고 네. 이 팩트를 좋은 측면과 안 좋은 측면 동전의 양면을 다 제기를 하면서 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나는 이슈를 바라본다라는 게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쨌든 배민은 잘못했다. 네. 요걸로 일단 도배가 됐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갑자기 이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공공기관이 이거를 진출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대체 어떤 걸 얘기하는 네, 것인지. 저도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 지금- 기업에 대한 계속 비판을 하다가 마지막 결론은 공공기관에서 민간경제에 예. 뛰어드는 게 바람직한지 예. 보고 싶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쨌든 주장이 뭔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러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판단할 건 우리 지원자의 생각은 뭐냐? 네. 배달의 민족 잘못했냐 안 했냐? 잘못했다. 기업은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게 중요하다. 저 그걸 적은 이 소제목 이거 하나. 그러네요. 요거 같은 느낌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자, 오늘은 삼성전자에 지원한 오유한 학생의 자소서를 저희가 다스베이더 해봤어요. 뭐 오늘 많은 키포인트를 좀 전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요 점을 좀 더 유의하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솔직한 건 좋다. 하지만 그거는 기업에서 이미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기업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지나친 솔직함은 경계하실 수 있어야 된다. 또한 사기업 지원자들은 기업의 정서를 대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 공공기관 지원자라고 한다면 공익을 우선시 여기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기업의 특징을 고려하셔서 본인의 가치관을 좀 더 정밀하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점 거듭 강조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스베이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가르쳐주마.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